안녕하세요, 권학봉입니다. 네, 존경하는 사진작가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발표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로힝야 난민 캠프 1년 후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사이에 이제 나프강을 기준으로 국경이 갈리는데요. 빨간 작은 네모가 이 지역입니다. 바로 보시면은 미얀마 라카인주가 있는데요. 로힝야는 원래 여기 살던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발루칼리에서 이제 쿠투팔롱 쪽을 바라보면서 촬영한 풍경 사진입니다. 이렇게 낮은 구릉지대가 끊임없이 펼쳐진 곳이 바로 난민 캠프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공간에 수용되어져 있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캠프의 모습인데요. 가까이 보면은 대나무 위에 천을 씌운 그런 수준입니다. 자세히 보면 급하게 이제 천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난민 신분상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골목에 나와서 시간을 때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식수와 같은 당장의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수많은 우물을 집중된 공간에서 파다가 보니까 말라버린 곳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위생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수는 이렇게 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낮은 곳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나마 지금 여기는 이제 대나무 다리를 놓아 가지고 이제 통행하는 데는 이제 불편이 없어 보입니다. 국제기구나 NGO의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큰 시설 공사가 필요한 이런 위생 사업은 아직도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캠프의 이제 입구 모습인데요. 하수 시설을 이제 급한 대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놨습니다. 뚜껑이나 이제 건널목 같은 게 이제 없기 때문에 물에 닿지 않고 이렇게 건널려면은 보시는 것처럼 뛰어서 건널 수밖에 없고요.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은 여기 앞에 있는 의료시설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 길을 따라 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면은 MSF, 그러니까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이제 진료시설 공사가 이제 한참인데요. 웬만한 골목은 이제 차량 접근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옮겨야 합니다. 그나마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당을 해서 오늘은 아마 오랜만에 창거리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기를 이제 대비해 가지고 이제 주요 도로를 벽돌로 포장했다고 하는데요. 왜 벽돌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이게 저렴한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벽돌로 길을 포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파손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진에 이제 사람들은 도로 보수공사 이제 일자리를 이제 얻은 이용직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은 500~600다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약 8,000원 정도 일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난민 아저씨가 이제 뗄나무를 메고 집에 도착한 그런 모습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이제 뗄나무와 이제 반찬거리가 될 바나나 줄기를 이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뗄나무는 겨울도 아닌데 뭐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뗄나무가 없으면은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이 살아가지고 이제 캠프까지 무사히 온 경우에 이제 어른이 나가서 나무를 구해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정글로 들어가서 나무를 해옵니다. 이 소녀는 12살의 노드 카심이라고 합니다. 캠프 내 길가에서 이제 작은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요. 안다라는 마을에서 4~5일 걸어가지고 이렇게 캠프로 왔다고 합니다. 위협하는 이제 총소리하고 시체들도 많이 봤는데 가끔 그 모습이 이제 꿈에 나오면은 지금도 굉장히 무섭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이제 문을 열고 저녁 7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가게 보는 게 어떻게 재밌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은 재미없지만 이거라도 해야지 창거리 같은 거를 이제 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큰 길가에서 이제 대나무로 이제 벽체를 만들고 있는 압둘 술굿이라는 이제 40대 남자입니다. 집안에는 작업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길가에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왜 만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만한 천막에 이제 9명이나 살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부엌을 따로 만들 생각이라고 합니다.
술구씨를 따라가지고 이제 집에 가보니까 이제 큰아들하고 함께 부엌으로 사용할 천막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탈출을 결심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하라다 씨는 이웃집을 이제 불태운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음은 당신네 집들이다. 이렇게 경고한 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캠프에 이제 도착한 초기에는 굶주림에 이제 시달렸고 물을 길러 가는 데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봉틀은 왜 마련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얀마에서 이제 일하는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제 방글라데시 현지인들한테 이제 중고로 재봉틀을 구입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옷을 한 벌 만들어주면은 약 40다카 정도, 500원 정도죠. 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겨우 아이들에게 이제 먹을 걸 조금 사줄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살 소녀 까슬리마는 12살 소녀 까슬리마는 가끔 이제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빨래하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물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캠프 생활은 이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들도 다른 캠프에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심심하고 여기는 이제 학교가 없어 가지고 이제 다닐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화롭게 미얀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45세의 이제 무하마드 제리 씨는 이제 부시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다고 합니다. 탈출하는 길에서 이제 불탄 집들과 불에 탄 시체들을 봤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캠프 생활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먹을 거는 이제 겨우 버틸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요즘 땔감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음식 해먹을 이제 요리용 가스가 절실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3세 이제 사하라 카툰 씨는 이제 왜 탈출을 결심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얀마 군인이 자신의 마을을 불태우고 이웃들과 친척들을 살해하는 걸 보고 탈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과정에서 이제 아들 셋이 총격으로 사망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딸들만 5 데리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글 속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13일이 걸려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캠프 생활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나마 이제 쌀, 콩, 식용유 이 3가지 음식은 이제 배급을 받지만 이것만 먹을 수도 없고 다른 창거리를 찾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캠프에서 빨래든 요리든 힘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미르 후세인 씨는 이제 미얀마에서 제법 큰 농장을 이제 경영을 했었는데요. 군인이 마을을 이제 불태우고 주민들을 살해하기 시작해서 급한 대로 딸들을 먼저 방글라데시로 탈출시키고 자신은 이제 조금 늦게 이제 캠프로 와서 가족들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집에서 이제 챙겨온 미얀마 정부의 땅 문서부터 이제 신분증 등 각종 공문서를 꺼내 보여주면서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분증과 문서가 다 있는데 왜 군인들한테 보여주면은 자기는 통과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죽인다는 그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28살의 이스모 아라 씨는 이제 캠프 생활 8년 차입니다. 8년 전 탈출할 때도 군인들이 언덕 위에서 자신들에게 총을 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운이 좋아서 자기는 맞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8년이나 이제 캠프에서 지내면서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식들이 이제 제대로 교육받을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얀마 몽두라는 마을에서 약 1700평의 이제 농사를 짓던 알리 무사시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마을에 왔을 때 정글로 도망을 쳐가지고 이틀 동안 숨어서 지켜봤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을 이제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고 그 길로 바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7일간에 걸려가지고 이제 탈출하는 동안 총과 칼로 살해된 시체를 엄청나게 봤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돼도 처녀군은 본 것 같다. 당시 너무 충격적이어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프 생활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행히 NGO에서 일자리를 얻었지만 이웃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여기는 이제 내 나라가 아니다. 국적을 준다면 당장이라도 캠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샤지 다베드 씨는 이제 26살에 지금 7명의 이제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캠프 생활에서 힘든 점을 물어보니까 작년 탈출할 때 옷가지를 하나도 못 챙겨가지고 아이들 입을 옷이며 이제 자기가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위험해가지고 이제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돈 주고 사야 하는데 돈도 없고 밥은 매일 해 먹어야 되는데 뗄나무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캠프 생활에서 이제 바라는 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제기구나 이제 NGO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잘 안다.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우리가 평화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리 나카튼 씨는 이제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가지고 4명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왜 탈출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마을 옆에 메룰라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서 총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죽는 걸 봤기 때문에 탈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이제 자기 손자를 죽이고 친척들도 죽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왜 로힝야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은 무슬림을 싫어한다. 우리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갈 수도 없고 시장에 물건을 자유롭게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여자들을 보면은 강간을 하고 우리가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프 생활은 이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지낸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천막 주변에는 우물이 없어가지고 물 길러 가는 게 정말 힘들다. 천막 안에는 이제 낮밤 없이 너무 덥고 전기도 이제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힘들다. 선풍기와 이제 등불 같은 게 절실하다. 그리고 물건을 담을 박스 같은 것도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즈물 혹 씨는 이제 2명의 청각장애가 있는 이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왜 탈출을 결심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얀마 군인들이 자기 이제 임시 등록증을 불태웠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밤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군인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웃 사람 2명을 살해하는 것을 보고 탈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도중에 위험한 상황은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얀마 군인이 우리한테 총을 11발이나 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얼른 몸을 숨기고 막 도망가는데 이제 두 아들은 이제 소리를 이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멀뚱멀뚱 서 있어가지고 자기가 두 아들의 이제 손목을 부여잡고 그렇게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최대한 빨리 아들들 데리고 정글로 이렇게 숨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35세의 이제 모하마드 타심 씨는 이제 국경에서 이틀 거리에 있는 그 통바자르라는 그런 마을에 살았다고 합니다. 왜 탈출을 결심한 이유를 묻자, 왜 탈출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집은 숲속에 있었는데 근처에 이제 나사카라는 미얀마 군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이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다 놓고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기가 이제 집이다. 내가 태어난 곳인데 어디로 가나 못 간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대답을 하니까 떠나지 않으면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군인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마을 앞에 있는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에게 이제 총을 쏘는 걸 보고 나서 탈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정글 속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14일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오는 와중에 이제 괴한들의 이제 총에 맞아서 사촌이 바로 옆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미얀마 군인인지 아니면은 자경대인지 이렇게 모르겠지만 군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총을 쏘고 나서는 이제 타고 온 오토바이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촌에 이제 하나 있는 아들하고 부인은 이제 건너편 캠프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0세에 이제 딜 모하마드 씨는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많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하루 정도면 국경까지 닿을 수가 있었는데 다리가 좋지 않아서 아들 손자들의 도움을 받는 바람에 우리 식구는 이제 3일이 걸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걸어오는 길은 이제 어땠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는 도중에 이제 많은 총소리도 들었고 길가에 시체들도 봤고 정글 안에는 더욱 많은 시체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제 정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도중에 또 미얀마 군인도 만났는데 군인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래갖고 방글라데시로 간다. 그리고 왜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이 불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군인이 그러면은 이쪽 길로만 가라. 다른 길로 가면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창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고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제 건너와가지고 보니까 미얀마에서 이제 키우던 소가 있는데 그 소가 방글라데시에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미얀마에서 이제 30마리 정도 키웠다고 그렇게 합니다. 소를 모르는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들한테 이 소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산 거다. 돈만 주면은 소는 돌려주겠다. 우리는 미얀마에서 온 건지 몰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아버지는 이제 어디서 태어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통바자르에 있는 액마이파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사는 마을과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가지고 일일이 소개를 안 했지만 인터뷰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향을 물어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마을이나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최소 3대 이상은 이 미얀마 라카인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 그러니까 원래 불법 체류자다. 그런 식의 말들 같은 거요. 이런 내용은 미얀마 군부의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는 그런 말들이요. 실제 지금 미얀마 정부는 1821년부터 미얀마 내 거주 사실을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서류상으로 말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조건을 내걸고 또 그걸 한 사람들에게도 3등 시민권을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걸 백보 양보해가지고 보더라도 최소 3대 이상 자국의 영토 내에 거주했던 사람들한테 무국적자 취급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조그만한 강 건너편이 실제로 미얀마 땅이고요. 이제 군인이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저 다리를 저는 이제 건너지를 못하죠. 이게 불법 입국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길 건너가지고 이제 큰 소리로 밖에 나와 있는 로힝야들한테 이제 짧게 물어봤습니다. 왜 캠프에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방글라데시는 외국이고 사태가 진정되면은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멀리 있는 데 가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이 강이 이제 나푸강인데 이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가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미얀마가 이제 평화롭게 보이지만 사실 100만의 난민이 시신이 절비한 참혹한 풍경을 지나가지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무심하리만치 담담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슬라이드 쇼와 함께 유명한 로힝야 난민 가수인 사이둘룩의 노래 타라나 로힝야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탕 শহর হকশো বাজার বেগলা বেড়াই এখন দিলত শান্তি নাই ফেটপুরে দে নিজর দেশানলাই পুরে বনিজর দেশানলাই সিটাং শহর ডাহা সিটাং শহর হকশো বাজার বেগলা বেড়াই এখন দিলত শান্তি নাই ফেটুরে দে নিজর দেশানলাই হো ফেটুরে দে নিজর দেশানলাই আসেপ হাইলাম আঙ্গুর হাইলাম দেবিরানে দেশর হতা মন তুল্লে জরে সগর পানে আনায় হাড়া দেশর লাগে শরীর পাড়ি যায়
এখন শরীর পাড়ি যায় পেটুরে দিন নিজর ওতন লাই দিল জলে দিন নিজর ঘর বাড়ি লাই হকশো বাজার সিটাং ঢাকা গল্লা বেড়াই দিলত হনো শান্তি নাই পেটুরিব নিজর ওতন লা দিল জ্বলিব নিজর ওতন লাই 12টা লাল লিপ লই উড়ি ঘুম গিলে ফুল বিছানত ঘুম গিলে দেশর হতা নীতি দেখি স্বপ্নত ঘুম গিলে নিজর দেশর নীতি দেখি স্বপ্নত বেনায়ুরি ফরান হাঁদে ভাই বন্ধু অল্লাই ফজর হইলে ফরান হাঁদে একনা গোষ্ঠীন লাই মনে নহয় তাম দর্শন ফেলাই দিল হাঁদে দিন নিজর ঘর বাড়ি লাই 현재 로힝야 난민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얀마밖에 없습니다. 미얀마는 인종 청소나 다름없는 소수민족의 이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로힝야가 원하는 건 이제 시민권, 국민으로서의 시민권을 달라는 것뿐인데 미얀마 내 로힝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교육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가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미얀마식 소수민족의 해결 방법은 국제사회의 역사에서도 전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폭력적인 해결 방법을 이제 국제사회가 묵과할 경우에 다른 국가에서도 소수민족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회에선가 소수민족 취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지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지향점을 향한 노력을 아무 의미 없는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는 종교도 인종도 지리적 위치도 상관없는 로힝야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